그날은 비가 오던 여름날이었어요. 허름한 천막을 머리 위로 쓴 채 기차역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손희 씨, 손희 씨 맞지요? 돌아보니 시집 근처에 살던 이웃집 김할머니였어요. 어머, 김할머니 여기서 뵀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달 전 시어머니께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던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순희 씨, 어서 와요. 우리 집에서 비 그칠 때까지 있다가요. 김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작은 집으로 들어섰어요. 비냄새 섞인 차 한 잔을 받아들고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이렇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제 우리 며느리구나 하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1978년 봄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간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시집에서의 첫날 시어머니는 제게 친절했어요. 순이야, 우리 진수가 복이 많아 너 같은 색시를 만났구나. 남편 진수 씨는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 졸업자였고 읍내 농협에 취직한 인물이었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 처녀였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재주를 알아봐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손이 여간 야무지지 않구나. 김치 담그는 솜씨가 나보다 낫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어요. 진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제 이마에 입맞춤했고 시어머니는 살림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유난히 아끼던 청자꽃병이 깨진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막걸리를 떠오는데 실수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런 몹쓸 것, 그건 진수 아버지가 우리 혼수로 사온 거였어.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죠. 밥이 설어도 너무 질어도 꾸중이었어요. 이런 밥을 어떻게 내 아들에게 먹이니? 빨래가 하얗게 안 나와도 너무 세게 빨아 옷이 상해도 탓이었죠. 하루는 진수 씨 와이셔츠 깃에 얼룩이 남았다고 3시간을 앉혀두고 꾸중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진수색 씨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글도 못 배우고 집안도 변변찮은 내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몇 번이고 되새기며 울었죠. 진수 씨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바쁘다며 저녁에 늦게 돌아왔고 가끔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한 번은 용기 내어 말을 꺼냈는데 진수 씨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저었어요. 순이야, 어머니는 그냥 너를 단련시키시는 거야.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나는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마을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를 만나 반찬거리도 받아왔고 진수 씨가 좋아하는 민어도 한 마리 샀죠. 오늘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진수 씨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순이가 너무 불쌍해요. 진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엔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죠? 불쌍하다고? 그 계집이 뭐가 불쌍해? 명색이 며느리라는 게 살림도 못하고 아직까지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닌데 몇 번이고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는 그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라는 말만 했거든요. 어머니, 그건 의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내가 알아본 처녀가 있어. 읍내 우체국 김 실장 딸이야. 대학까지 나온 아이라 훨씬 나을 거야. 숨이 막혔어요.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어지면서 민호가 바닥에 뒹굴었어요. 누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고 이내 대문이 열렸어요. 순이야? 진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뒤이어 시어머니도 나왔고 그 표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할 기회가 온 듯했죠. 들었지? 이제 알았으니 짐 싸서 나가라. 내 아들 인생 더 이상 망치지 마. 어머니. 진수 씨가 말을 막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섰어요. 그날 밤 눈물로 보따리를 쌌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로 2년의 시집살이가 끝나는 거였죠. 진수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기차표랑 용돈이야. 친정에 가서 잠시 있다가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꼭 데리러 갈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역시 어머니 말이 더 중요했나 봐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물 한 그릇 떠 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마당 끝에 심어놓은 국화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꽃이 활짝 필 때는 이미 저는 이 집에 없겠죠. 기차역까지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쫓겨난다더라. 애를 못 낳아 쫓겨난대. 그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보이지도 않았죠.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듯 했죠. 우리 딸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2달을 보냈어요. 처음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창피했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약속했던 데리러 온다는 말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정 어머니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동생들도 누나 밥 먹자, 누나 같이 장에 가자 하며 저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우체국에서 전보가 왔어요. 시어머니 위독. 속히 오라. 단 몇 글자였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절 미워하셨어도 2년 동안 모시던 분이 위독하다니. 게다가 속히 오라는 말은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겠죠.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가봐라. 내 마음 편할 대로 하렴. 그날 저녁 기차를 탔어요. 처음 시집 올 때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길을 이번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걸었죠. 시댁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수 씨는 뭐라고 할까? 날 보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시댁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집 주변이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라디오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대문 앞에 서자 온몸이 떨렸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진수 씨? 어머니? 살며시 문을 밀어보니 잠겨있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집안이 완전히 어두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부엌으로 향했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가스? 아니, 연탄 냄새였어요. 어머니? 진수 씨? 방문을 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옆에는 남편 진수 씨도 누워 있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연탄 난로가 놓여 있었고 창문은 모두 꼼꼼히 닫혀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재빨리 창문을 모두 열고 2 사람을 끌어내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마당까지 끌어냈어요. 진수 씨도 마찬가지로 이웃집에 뛰어가 도움을 청했어요. 김할머니 살려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면소재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 시절엔 구급차도 없었으니까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순이야, 울지 마라. 살아있어, 둘 다.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가져온 수레에 시어머니와 진수 씨를 눕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밤길을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일이? 정말 자살을 시도한 걸까? 병원에 도착해서야 진수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죠. 희야,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약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두 사람을 응급 처치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연탄가스 중독입니다. 발견이 빨라서 다행이네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꼬박 밤을 새웠어요. 시어머니도 새벽녘에 깨어나셨는데 저를 보자 놀라는 듯 했어요. 희가 어떻게 여기?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으셨죠. 다음 날 진수 씨가 조금 회복되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떠난 후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셨어. 날 탓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병환이 나셨어. 위암 말기였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내가 없는 게 전부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셨어. 계속 너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다 어제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난 이제 얼마 못 산다.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시며 약을 드셨어. 내가 말렸지만 결국 난 어머니 없이 살 수 없어서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저를 불러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마른 손이었죠.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 진수가 더 좋은 집안 색시를 얻길 바랐어. 내 욕심이었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건강해지세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병은 이미 늦었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래서 더 미안해. 너랑 진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난 2년간 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렇게 약해진 시어머니를 보니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시어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머물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진수 씨도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직장에 복귀해야 했거든요. 저녁에만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보고 갔죠.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죽을 수어와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등을 마사지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순이야, 서랍에 내 비상금이 있어. 그걸로 너희가 새 출발했으면 해.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진수 아버지 남겨주신 돈을 모아둔 거야. 너희 둘이 살기 힘들 텐데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렴.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늘 궁금했어. 내가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면, 진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로부터 2주 후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진수를 부탁한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슬픔에 잠긴 장례식에서 진수 씨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함께 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죠. 장례를 마치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적막함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순이야, 내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외롭게 가셨을 거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진수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잖아요. 침실 장롱 서랍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비상금 봉투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상당한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순이에게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거라 믿었다. 내 욕심과 편견으로 너희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 돈으로 새 출발하거라.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도 그 전보도 진수 씨가 아닌 시어머니가 보낸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진수 씨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작은 가게를 해볼까 해요. 내가 음식 솜씨가 있으니. 진수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서 오랜 그림자가 조금은 거친 것 같았죠. 그래, 읍내에 가게를 내자. 나도 농협 일을 마치고 도울게.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이 열렸어요. 다음 달 읍내 시장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순이네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진수 씨의 아이디어였죠. 내 이름을 걸자. 내가 이 집의 중심이니까.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몇 그릇 팔고 문을 닫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진수 씨는 매일 일을 마치고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셨어? 5분. 그래. 어제보다 한 분 더 오셨네. 내일은 6분 올 거야. 그런 진수 씨의 긍정적인 말에 힘을 얻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겼어요. 특히 제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만든 된장찌개가 인기였죠. 아주머니, 이 된장찌개 비법이 뭐예요? 우리 영감이 여기 된장찌개만 찾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된장찌개로 제가 가게를 꾸려가고 있어요. 가게 한쪽에 시어머니 사진을 작게 모셔두었어요. 아침마다 첫 음식은 그 사진 앞에 올렸죠. 일종의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해 겨울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구역질이 나고 냄새에 민감해졌죠. 진수 씨,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껴안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병원에 가보니 정말 임신이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가게 일도 즐거웠으니까요. 뱃속의 아이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 같았죠. 그해 가을, 우리 딸 미숙이가 태어났어요.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가진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진수 씨는 아이를 본 순간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맞아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아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미숙이가 100일이 되던 날 시어머니 산소에 아이를 데려갔어요. 어머니 손녀예요. 미숙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니 성함 한자를 따서. 시어머니 이름은 김미자였거든요. 그 미자를 따서 미숙이라 지었죠. 아이가 자라면서 가게도 점점 번창했어요. 어느새 읍내에서 소문난 식당이 되었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특히 된장찌개와 제가 새로 개발한 김치찌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순희 씨가 우리 읍을 빛내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때는 시집에서 쫓겨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가게 뒤편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국화를 심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었거든요. 매년 가을 국화가 피면 한 송이를 꺾어 시어머니 사진 앞에 올렸죠. 어머니, 미숙이가 이제 학교에 다녀요. 선생님이 글씨를 잘 쓴대요. 마치 시어머니가 듣고 계신 것 같아 매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어머니, 된장간이 좀 싱거운가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좀 더 메주를 넣어봐라. 세월이 흘러 미숙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명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죠. 특히 요리 솜씨가 저를 닮아 학교 가정 시간에 항상 칭찬을 받아왔어요. 엄마, 선생님이 우리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달래요. 웃으며 대답했죠. 그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비밀이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어. 가끔 미숙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만요. 할머니는 된장 담그는 솜씨가 마을에서 제일이셨어. 그리고 손재주도 좋으셔서 내 아빠 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지. 나쁜 기억은 굳이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미숙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다는 게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오늘 이분이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할머니 동창이라고. 엄마가 없을 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감춰야 할까?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할머니와 나는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어.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단다.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 사진을 매일 모시고 음식도 올리고 그러셨어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중요하단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해 가을 식당 20주년을 맞아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오랜 단골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죠. 그날따라 비가 내렸지만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순희 씨 덕분에 맛있는 음식 20년 먹었네요. 우리 영감 술 끊게 한 것도 순희 씨 된장찌개 덕분이에요. 그런 말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행사 중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노인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김할머니였어요. 그날 제가 쫓겨나 기차역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죠. 순이야, 너 알아보겠니? 내가 그때, 네, 김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내 딸이 초대장을 보내더구나. 귀한 자리라고. 미숙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보니 미숙이가 마을 어르신들께 연락해 초대한 거였어요. 김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내가 시댁으로 돌아가는 걸 봤다. 다들 쫓겨난 며느리가 왜 다시 가냐고 수군거렸지만 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봐라, 지금의 내 모습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를 불러 부탁하셨어. 순이가 진수와 잘 살게 도와달라고. 근데 너희는 내 도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구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진수 씨와 둘이 남았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죠. 순이야, 고마워. 갑자기 진수 씨가 말했어요. 2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눈빛만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내가 고마워해야지. 진수 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서로의 주름살까지 사랑하게 된 부부가 되었죠. 가끔 생각해. 그날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 나와 어머니는 그대로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운명이었나 봐요. 제 대답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은 맑게 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소나기 후 촉촉이 젖은 땅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렸죠. 어머니, 20년이 지났어요.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숙이도 이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손길처럼. 가게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마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0년이 지났어요. 미숙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죠. 가끔 고향에 내려와 제 가게 일을 돕곤 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게를 놓을 수 없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진수 씨는 농협에서 정년퇴직하고 이제 온전히 가게 일을 도와주었어요. 예전에는 늘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새로운 신혼 같았죠. 순이야, 내일은 시장 가지 말고 바다나 보러 가자. 그런 진수 씨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가끔 가게 문을 닫고 나들이를 갔어요. 젊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여유였죠. 어느 가을날 진수 씨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벌써 30년 가까이 찾아온 곳이었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저렸어요.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돌아오는 길에 진수 씨가 문득 물었어요. 순이야, 후회는 없어? 잠시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의 아픔, 시어머니와의 갈등, 쫓겨난 수모.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디딤돌 같았어요. 아니요, 후회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항상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요. 미숙이가 결혼한 해 우리 가게는 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상을 받았어요. 군수님이 직접 찾아와 감사패를 전해주셨죠. 순이 씨의 된장찌개는 우리 고향의 자랑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어느새 손주까지 생겼어요. 귀여운 남자아이, 이름은 진우라고 지었죠. 진수 씨의 진자와 제 아버지 이름에서 우자를 따왔어요. 진우가 5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앉아 있는데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셨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어디? 저기 부엌에.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제가 매일 시어머니 사진에 음식을 올려두는 자리였거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니?
엄마한테 된장찌개 맛있다고, 고맙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우는 시어머니를 본 적도 사진으로만 봤을 뿐인데, 마치 정말 시어머니가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보니 젊고 건강한 모습이셨죠. 순이야, 고맙다. 내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잘 돌봐줘서.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가슴이 벅찼어요. 진수 씨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니 그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겠지? 이제 저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가게는 미숙이 내외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저도 가끔 가서 된장간을 봐주곤 해요. 엄마, 할머니의 비법은 역시 다르네요. 미숙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비법이라고 해봐야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 가게 앞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심순이 씨 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같은 또래로 보였죠. 네, 그런데 누구? 저는 김연주라고 해요. 진수 씨와 한때 약혼했던 사람이에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수 씨가 시어머니 바람대로 만나기로 했던 그 여자였군요. 아, 네.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진수 씨 계세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진수 씨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분을 모셔 집으로 향했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집에 들어서자 진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연주 씨? 그분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수 씨.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연주 씨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40년 전에 한 번 찾아왔었어요. 그때 멀리서 두 분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냥 돌아갔어요. 연주 씨의 말에 놀랐어요. 40년 전이라면.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제가 서울에서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에 잠시 왔을 때 두 분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말을 듣고 진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우리는 가게를 막 시작했을 때였죠.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제 질문에 연주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요. 그런데 두 분이 운영하는 순이네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감사라니요? 네. 진수 씨와 제가 결혼했다면 아마 둘 다 불행했을 거예요. 저는 서울 생활에 익숙했고 시골에 적응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해 서울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저는 알아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원하셨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 보니 순이 씨가 훨씬 더 좋은 며느리가 되셨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가끔 떠오르던 질문, 만약 진수 씨가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이제야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 씨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당신이 내 운명이었어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연주 씨가 돌아간 후 진수 씨와 함께 뒤뜰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죠. 순이야, 내가 평생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내가 시어머니와 날 구하러 왔을 때 사실 난 내가 오지 않길 바랐어.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난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어머니의 병환과 널 보낸 후에 감당하기 힘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외면했던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 거야. 그때 깨달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그의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처음엔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진수 씨가 보고 싶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와서야 하는 고백이지만 어쩌면 이런 게 진짜 사랑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할 말이 있고 들을 말이 있는 관계. 그날 밤 오랜만에 둘이서 가게 뒤뜰에 심은 국화를 보러 갔어요. 매년 가을이면 피는 그 꽃을 시어머니는 생전에 좋아하셨죠. 어머니, 저희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수 씨가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가 살짝 흔들렸죠. 마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덧 초여름이 되었어요. 가게는 이제 미숙이와 사위가 완전히 맡아 운영하고 있었죠. 저와 진수 씨는 가끔 들러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된장은 여전히 제가 직접 담가요.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비법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진수 씨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약해졌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세요라고 당부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수 씨를 더 세심하게 돌봤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함께하고 약을 챙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렸죠. 어느 날 아침 진수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순이야,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죠. 진수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테니.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넌 강한 사람이잖아. 목이 메었어요. 제가 어떻게 강해요? 진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항상 내 등 뒤에 숨어 있었어. 어머니 병환도 가게 일도 다 내가 앞장섰지. 난 그저 따라갔을 뿐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 진수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야, 고마워. 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했어. 그 말이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려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 씨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든 거였죠. 마치 준비된 듯이 장례식장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진수 씨를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농협에서 일하며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준 그였으니까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진수 씨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났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적막함이 가슴을 찢었어요. 4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없는 집은 너무나 공허했죠. 하지만 진수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넌 강한 사람이잖아. 울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되새겼어요. 미숙이와 손자 진우가 제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수 씨와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깨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불현듯 시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제가 돌아와 구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진수 씨가 없는 지금 나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바로 내가 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힘겹게 일어나 전화기를 찾아 구급차를 불렀어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위기를 넘겼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진수 씨, 보고 계세요? 제가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을 회복한 후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는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가게에서 매주 한 번 나눔의 날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어요. 미숙이와 사위가 흔쾌히 동참해 주었죠. 엄마의 뜻이라면 기꺼이 돕겠어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나눔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게들도 동참하고 마을 전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죠. 어느 겨울날 옛 시댁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마당에 심었던 국화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죠. 이상하게도 그 앞에 선이 시어머니와 진수 씨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들이 수고했어.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예전처럼 마당은 텅 비어 있고 집은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을 만들어준 소중한 조각들처럼 느껴졌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데 길에서 친정어머니 친구분을 만났어요. 순이야, 너 요즘 더 젊어 보인다. 비결이 뭐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는 게 즐거워서 그런가 봐요. 진심이었어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제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새 80세가 되었어요. 미숙이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손자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가게는 여전히 순이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손자 며느리가 주방을 맡고 있었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된장찌개 비법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비법이 3대째 이어지고 있다니 시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손자 진우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가족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니?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별하죠. 할머니께서 시집살이 하다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 시할머니와 아버지를 구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후 50년 넘게 이어온 가족의 역사요.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인생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니. 며칠 동안 진우와 함께 앉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 시집왔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와의 갈등, 쫓겨났던 그 아픔, 그리고 돌아와 마주한 참혹한 광경, 용서와 화해의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우는 모든 말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손자가 정리한 우리 가족 이야기는 작은 책으로 출판되었어요. 돌아온 며느리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몇몇 지인들에게만 나눠주려고 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서점에서도 취급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저를 찾아왔어요. 순이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지금 시집살이에 힘들어하는데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혹시 심순이 할머니 계신가요? 미숙이가 저를 불렀고 그 여성을 만났어요. 저는 김현주의 손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수 씨가 한때 약혼했던 그분의 손녀라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심순이 할머니를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연주 씨가 돌아가셨다니. 할머니께서 유품 중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상자를 건네받았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연주 씨와 진수 씨가 함께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순희 씨, 진수 씨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늘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연주 씨의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인연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만약 시어머니가 진수 씨와 연주 씨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면, 만약 제가 그날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모든 만약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연주 씨의 손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헤어진 후 시어머니와 진수 씨의 산소를 찾았어요. 이제는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신 곳이죠. 손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요. 어머니, 진수 씨,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연주 씨도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두 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여든을 넘긴 나이에 찾아온 평온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젊었을 때는 행복이란 화려하고 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일상의 작은 것들에 있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감사함, 가게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저녁에 손자 진우가 걸어오는 전화. 모두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가끔은 꿈에서 진수 씨를 만나곤 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 함께 시장을 거니는 꿈이에요. 그 꿈에서 깨어날 때면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그리운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요. 85생일을 맞은 어느 봄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미숙이와 사위, 진우와 그의 아내, 그리고 증손자까지. 네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날 증손자 수민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증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진수 씨와의 결혼식? 미숙이의 탄생? 가게가 번창했을 때?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날 밤이었단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밤인데요?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구한 그날 밤. 병원에서 밤새 지키던 그때. 의아해하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왜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건 너무 힘든 밤이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었지. 그전까지 난 늘 버려지고 쫓겨나고 상처 입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 지키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그런 마음이셨군요. 수민이가 다시 물었어요. 증할머니, 그럼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뭐예요? 이번에는 바로 대답했어요. 후회? 없단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가 시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구하러 돌아오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고 그저 나이 탓이라고 했죠. 할머니 나이에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하신 편입니다. 의사의 말에 안심했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느 날 미숙이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옷장 정리 좀 도와줄래? 미숙이는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돕겠다고 했죠. 함께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다가 맨 아래 칸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저건 내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 싸운 보따리야. 미숙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60년 넘게 보관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어봐도 돼요? 그래.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과 진수 씨가 준 봉투, 그리고 시어머니가 처음에 제게 준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엄마의 전부였던 거예요? 목이 메었어요. 그래, 그때는 이게 내 전부였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겐 너희가 있잖니. 미숙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겨내셨어요? 싱긋 웃었어요. 별 수 있나?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미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 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 밤 오래된 치마 저고리를 다시 한번 입어봤어요. 너무 헐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가을이 깊어갈수록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매년 보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색깔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어느 일요일 아침 손자 진우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드라이브 가실래요? 단풍 구경하러요. 반가웠어요. 요즘은 밖에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자. 진우가 몰고 온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붉게 물든 산들이 너무 아름다웠죠. 할머니, 어디 가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옛 시댁에 한번 가볼까? 진우가 놀란 듯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시댁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새 주인이 집을 크게 고쳐 현대식으로 바꿨더군요. 하지만 마당 한쪽에 여전히 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앞에 섰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진우가 물었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야. 그날 저녁 진우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간 후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의 진수 씨와 나 어린 미숙이, 시어머니.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추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수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가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모든 아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을 아는 건 우리 둘뿐이었죠. 진수 씨, 곧 만나겠네요. 작은 속삭임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꿈에 시어머니와 진수 씨가 함께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세 사람은 예전 시댁 마당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진수 씨도 한창 때의 모습이었어요. 순이야, 이제 쉬어도 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충분히 잘했어. 진수 씨도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만날 시간이 온 것 같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어요. 이제 86, 긴 인생을 살았네요.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손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죠.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손이 조금 느렸지만 마음은 젊었을 때처럼 부지런했어요.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다들 저녁에 우리 집에 모이자. 내가 저녁 준비할게.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내 솜씨 한번 보여주고 싶어? 마지막이란 말에 미숙이가 놀란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손수 끓인 된장찌개와 준비한 밑반찬들로 식탁이 가득 찼죠. 와, 증할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증손자 수민이가 연신 감탄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마치 축제 같은 시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미숙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된장 비법이야.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몇 줄 적었어요. 오늘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시어머니의 비법은 미숙이에게, 진수 씨의 사진들은 진우에게, 그리고 내 이야기는 수민이에게. 이제 마음이 편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벽에 걸린 진수 씨와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곧 만나요. 조용히 속삭였죠.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어요. 시집 오던 날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때 꿈속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기다렸단다. 그리고 진수 씨도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죠.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이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미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죠. 마치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띤 얼굴로.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진수 씨와 시어머니 곁에 누울 자리를 준비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추모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책을 읽은 젊은이들까지. 심순이 할머니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미숙이가 제 유품 중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 인생은 참 이상했다. 시집에서 쫓겨나 눈물로 보따리를 쌌던 날이 결국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 그날 돌아가 본 참혹한 광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시어머니와 진수를 영원히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시어머니도 진수도 나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느냐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용서였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용서받을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내가 60년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다. 시어머니와 진수가 내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된장 냄새에, 국화 향기에, 그리고 미숙이와 진우, 수민이의 웃음소리에 나는 행복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며느리로 시작했지만
내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릴 용기를 가지길. 이제 나는 편히 쉬러 간다. 진수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 미숙이는 그 메모를 읽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슴속 깊이 결심했죠.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가기로. 지금도 순이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미숙이가 운영하고 손녀도 가끔 돕고 있죠. 시어머니에게서 순이에게 그리고 미숙이에게 또 다음 세대로. 그렇게 된장 비법과 함께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식당 입구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시어머니, 진수, 그리고 순이. 한때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가족이 된 세 사람의 모습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가끔 노을이 질 때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아무도 없지만 마치 순이 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녁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서 오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다고들 말하죠. 시집살이하다 쫓겨난 며느리가 돌아가 본 참혹한 광경. 그것이 모두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상처는 치유되고 미움은 용서로 바뀌었으며 한 여자의 용기가 여러 세대의 축복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심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